여기 한국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 미국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한국을 무시하고 살았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그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그런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라며 콧방귀를 뀌던 그가 파리 올림픽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 문화의 물결에 휩쓸린 그는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테디우스 메갈리스터입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60살이 된 지금, 저는 평생을 성공적인 사업과 편안한 일상을 구축하는 데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블랙커피와 토스트를 먹고 사무실로 향합니다. 이걸 너무 오래 해와서 아마 잠결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사무실은 뉴욕시의 큰 건물 30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아래로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은 풍경이지만 저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놀라거나 변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와서 뭔가를 바꾸고 싶지 않아요. 어느 화요일 아침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보고 있는데 동료 제임스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항상 에너지가 넘쳐서 가끔은 좀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테디우스, 제임스가 손에 종이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믿기지 않을 소식이 있어요. 한숨을 쉬며 컴퓨터에서 눈을 떼고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임스? 그는 웃으면서 종이를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파리 올림픽 티켓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함께 갈 거예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장난치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농담이겠지. 아니요, 진짜예요. 제임스는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테디우스, 놓칠 수 없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꼈습니다. 제임스, 제안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난 관심 없어요. 여기서 할 일이 많아요. 제임스의 미소가 약간 사그라졌습니다. 제발요, 테디우스. 마지막으로 휴가를 간 게 언제였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험을 한 게 언제였어요? 저는 찡그렸습니다. 난 새로운 경험이 필요 없어요. 지금 삶에 충분히 만족해요. 하지만 제임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파리에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멋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펠탑, 루브르, 그리고 놀라운 음식들까지. 그리고 나서 올림픽과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테디우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저는 눈을 굴렸습니다. 제임스, 나는 수년 동안 국제 비즈니스를 해왔어요. 다른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영상 통화를 해본 적은 있지만 그들의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곳은 말이죠. 그런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제임스는 제 얼굴에서 뭔가를 보았는지 계속 압박했습니다. 제발요, 테디우스.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당신도 놀랄지 몰라요. 저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가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조금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좋아. 저는 투덜댔습니다. 갈게. 하지만 즐길 거라고 기대하지 마. 제임스의 얼굴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해졌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테디우스, 약속해요. 그가 사무실을 나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창밖으로 익숙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몇 주 후면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게 되겠죠. 그 생각에 약간 긴장됐습니다. 그날 밤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올림픽이라니 시간 낭비잖아. 그리고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 혼란스러울 거야. 양말을 가방에 필요 이상으로 3개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라는 거지? 운동선수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라고? 사양할게. 하지만 계속 짐을 싸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사실 즐길지도 몰라. 그 생각을 빨리 밀어냈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고 그건 이게 아니에요. 나는 내 일상과 익숙한 환경을 좋아해요. 새로운 건 필요 없어요. 짐을 싸고 나서 침대에 오르자 방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파리에서 내 방은 어떻게 생겼을까? 편안할까? 잠은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제임스가 고집했기 때문에 가는 것뿐입니다. 가서 몇 가지 행사 보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좋아하든 말든 제 평범한 세상이 뒤집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올림픽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게다가 8일아니요. 여기 수많은 흥분된 얼굴과 전 세계에서 온 다채로운 깃발들 사이에 제가 있어요. 제 친구 제임스가 거의 끌고 오다시피 했죠. 너한테 좋을 거야. 라면서요. 저는 눈을 굴렸지만 공짜 파리 여행을 마다할 수는 없었어요. 북적이는 거리 속을 지나가면서 저는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모두가 너무 젊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거든요. 저는 마치 투덜거리는 늙은이 같았죠. 하지만 낙천적인 제임스는 계속 흥미로운 것들을 가리켰어요. 봐, 타데우스. 제임스가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옷 정말 예쁘지 않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대꾸했어요. 한국 옷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때였어요. 그녀와 부딪힌 건. 코너를 돌다가 팜플렛을 들고 가던 젊은 여성과 정면으로 충돌했죠. 종이들이 사방으로 날아갔어요. 아, 죄송해요. 그녀가 흩어진 종이들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며 말했어요. 저도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며 팜플렛을 주워 주었어요. 그녀에게 팜플렛을 돌려주면서 그녀의 이름표를 보았죠. 김혜진, 한국문화 가이드. 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올림픽 보러 오셨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임스가 끼어들었어요. 그럼요. 저는 제임스고 이 친구는 타데우스예요. 우리는 미국에서 왔어요. 혜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올림픽은 처음이세요? 저는 처음인데 한국을 대표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저는 핑계를 대고 떠나려고 했지만 제임스는 사교성이 뛰어나서 그녀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라고 제임스가 말하며 제 눈치를 무시했어요. 추천할 만한 곳 있어요? 놀랍게도 혜진은 우리를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기꺼이 안내해드릴게요. 볼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아요. 제임스는 열렬히 동의했고 어느새 우리는 혜진을 따라 올림픽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걸으면서 혜진은 여러 가지 볼거리와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듣던 제가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그녀의 열정이 전염되었거든요. 올림픽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개막식이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분위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까요. 자리 잡고 앉자 혜진은 BTS라는 유명한 한국 보이밴드의 멤버가 성화 봉송을 할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척했어요. 개막식이 시작되었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조명, 음악, 공연 모두 제가 본 적 없는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혜진이 말한 순간이 왔어요. 한 젊은 남자가 성화를 들고 나타났어요. 관중은 열광했죠. 저 사람이 진이에요. 혜진이 눈을 반짝이며 외쳤어요. 저는 성화를 들고 뛰는 진을 바라봤어요. 관중의 함성은 귀청이 터질 듯 했어요. 사람들은 울고 서로를 껴안고 한국 깃발을 흔들었어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진이 올림픽 성화를 점화하자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목이 메이고 주위 사람들과의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그들의 기쁨과 자부심을 함께 느끼는 것 같았죠. 혜진과 제임스를 보니 둘 다 흥분에 겨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행사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몰입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공연들이 흥미로웠고 저도 모르게 혜진에게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밤이 끝날 무렵 저는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들떠 있었어요. 혜진과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는 우리에게 한국 문화를 더 경험해보라고 했어요. 근처에 훌륭한 한국 식당이 있어요. 그녀가 제안했어요. 내일 한국 음식을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오래된 편견들이 다시 고개를 들려고 했죠. 하지만 개막식 때 느꼈던 감정이 떠올랐어요. 그 예상치 못한 연결감이요. 알겠어요. 제가 제 자신도 놀라며 말했어요. 좋아요. 가볼게요. 제임스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무언가가 변한 기분이었어요. 아마도 이번 여행이 그리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개막식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흥분, 그 단결, 그 자부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문화가 있었죠. 올림픽 개막식의 흥분이 가라앉은 후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관중들의 열기, 화려한 공연, 특히 그 한국 가수 진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이상한 기분을 남겼습니다. 저는 어쩌면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혜진은 제가 내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눈치챘는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타데우스,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볼래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좋은 식당이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은 배가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내며 저를 깨웠습니다. 뭐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심한 척 중얼거렸습니다. 식당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파리의 거리들이 얼마나 활기차게 느껴지는지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올림픽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나누는 대화의 일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지만 동시에 약간 짜릿하기도 했습니다. 식당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은 명랑한 여자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괜찮다면 제가 주문해도 될까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한번 맛보게 하고 싶어요. 저는 무심한 척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요. 뭐든지 좋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혜진은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채로운 과일과 채소로 가득 찬 북적이는 시장들, 지글거리는 고기와 김이 나는 국수를 파는 길거리 음식점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큰 식사를 나누는 가족 모임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항상 가졌던 뒤떨어진 관습과 이상한 습관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음식이 나와서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테이블 위는 곧 다양한 반찬들로 가득 찼습니다. 혜진은 이것들이 반찬이라 불리며 주 요리와 함께 먹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비빔밥이에요. 그녀가 밥, 채소, 고기, 그리고 달걀 프라이로 가득 찬 큰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불고기예요. 얇게 썬 양념한 소고기 접시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젓가락을 잘 사용하지 못했지만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은 비빔밥을 어떻게 비비는지 보여주며 매운 빨간 소스와 함께 모든 재료를 섞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을 먹었습니다. 맛이 폭발하듯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채소의 달콤함, 고기의 감칠맛, 소스의 매콤함, 이전에 경험해본 적 없는 맛이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반이나 먹어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저는 제 말에 스스로 놀라며 인정했습니다. 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다음엔 불고기를 먹어봐요. 불고기는 비빔밥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감칠맛이 있었고 달콤함과 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초기의 망설임을 잊고 더 먹고 싶어졌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혜진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존경의 중요성,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들에게 절을 하고 존칭어를 사용하는 법, 한복의 아름다움, 그리고 김치 만드는 과정의 복잡함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음식 한 입 한 입, 혜진이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 나라와 문화를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식사를 마칠 무렵 식당 주인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혜진에게 한국어로 이야기한 후 저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그녀의 따뜻함과 환대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으니 목이 메었습니다. 이 사람들 혜진, 식당 주인, 심지어 올림픽의 관중들까지 그들은 이상하거나 외국인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만의 풍부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저는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식사도, 그리고 제 눈을 조금 열어준 것도요. 혜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기뻐요. 타데우스,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더 많아요. 내일 한국의 집에 가보실래요?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예요. 파리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설렘을 느꼈습니다. 정말요? 정말 가보고 싶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혜진의 이야기, 식당 주인의 친절함,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저는 더 알아가는 것이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 중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단순한 한국식 식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배가 부르고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저는 한국의 집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날이 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코리아 하우스라는 곳을 방문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파리의 거리에서 혜진이 저를 이끌고 갈 때 저는 마치 발끝에 작은 스프링이라도 달린 듯 신이 났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은 정말 눈이 뜨이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맛본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만난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예전에 제 태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더 많은 한국을 경험할 준비됐어요? 혜진이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서둘러 대답했어요. 한두 가지 배워볼 수도 있겠죠. 최대한 태연한 척 하면서요. 코리아 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제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곳은 색깔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죠. 아름다운 전통 의상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K-팝 음악이 울려 퍼지며 한국 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약간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혜진이 웃었어요. 전통 한국 의상부터 입어볼까요? 그렇게 저는 한복을 입어보게 되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왔죠. 나 우스꽝스럽죠. 하지만 속으로는 꽤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에요. 멋져요. 혜진이 제 옷깃을 고쳐주며 말했어요. 한국의 귀족 같아요.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자고 하기도 했어요. 저는 연예인이라도 된 듯이 웃고 포즈를 취하며 즐거워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재미였어요. 다음으로 K-팝 춤을 배워봤어요. 당연히 저는 엉망이었죠. 제 늙은 뼈들은 그런 멋진 동작에 맞춰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젊은 강사는 친절하고 인내심이 있었어요. 저는 땀을 흘리며 헉헉대고 있었지만 동시에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크게 웃어본 게 언제였던가요? 잠시 쉬는 동안 캐나다에서 온 젊은 커플을 만났어요. 그들은 작년에 한국 여행이 얼마나 좋았는지 얘기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여자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고 음식은 엄청 맛있었고 도시들은 깨끗하고 첨단이었어요. 남자친구도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시골도 아름다웠어요. 산에서 하이킹했는데 정말 멋졌어요. 저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며 흥미와 후회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제 어리석은 편견 때문에 이런 걸 놓치고 있었던 건가요? 하루가 지나면서 한국 서예를 해보고 전통음악 공연도 보고 김치도 만들어 봤어요. 새로운 경험 하나하나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오랜 시간 쌓아온 벽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단지 활동들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자체가 그랬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문화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제가 나이든 미국인이라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제가 그곳에 와서 배우려는 걸 기뻐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혜진이 마지막 활동으로 모션 감지 태권도 게임을 제안했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동의했어요. 왜 안 되겠어요? 오늘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봤으니까요. 게임은 도전적이었어요. 화면의 움직임에 맞춰 몸을 움직여야 했거든요.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점점 즐기게 되었어요. 땀을 흘리고 숨이 찼지만 웃고 있었어요. 게임이 끝나고 깨달았어요. 저는 즐기고 있었어요. 진정으로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우고 있었죠.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저는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늦지 않았다는 걸요. 코리아 하우스를 나서면서 저는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편견과 좁은 시야라는 짐이 덜어진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혜진.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어요. 많은 걸 잘못 생각했어요. 혜진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배우는 건 늦지 않아요. 테디어스. 그게 인생의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어요.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좁은 시야 때문에 놓친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희망도 느꼈어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희망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 경험을 집으로 가져가기로요.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예전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전해보기로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으로 여행 계획도 세워볼까요? 새로운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큰 화면 앞에서 태권도를 시도해보려 하다니요. 저 테디어스 맥앨리스터 60세의 사업가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관련된 어떤 활동도 참여할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있고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입니다. 열정적인 한국 가이드 혜진이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서 있습니다. 맥앨리스터 씨, 잘하실 거예요. 그녀가 말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동작만 따라 하시면 돼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화면에 가상의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여 동작을 따라하려고 했지만 몇 년 만에 그렇게 움직여보는 것이라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과 발차기를 할 때마다 에너지가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적이 언제였던가요? 게임을 하면서 지난 며칠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BTS 멤버 진이 성화봉송을 했던 개막식, 한국 식당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 코리아 하우스 직원들의 따뜻한 미소, 각각의 기억들이 과거의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과 함께 점점 더 커지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숨이 찼지만 기운이 넘쳤습니다. 혜진이 열정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맥앨리스터 씨, 타고나셨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타고난 건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게임에서 나와 걸어가면서 저는 근처에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젊은 한국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손자손녀들을 떠올리게 했고 갑자기 후회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 고집스러운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까요? 저는 혜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사과드리고 싶어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혜진이 친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겠어요. 따뜻함, 환대, 풍부한 문화,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아 제 생각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방식에 갇혀서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판단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제 눈이 열렸어요. 음식, 음악, 전통, 모두 다 생기 넘치고 아름다워요.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맥앨리스터 씨,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단점이 있지만 제공할 것이 많아요. 저는 미국에 돌아가서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녀가 K-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왜 좋아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면 손녀에게 K-팝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해야겠어요.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멋져요. 손녀분도 정말 기뻐할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웃는 가족들, 셀카를 찍는 친구들, 손을 잡고 있는 연인들. 우리의 배경이 다르더라도 얼마나 비슷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을 편견 때문에 놓치고 살았네요. 혜진이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변하기엔 늦지 않았어요. 맥앨리스터 씨, 중요한 건 지금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의 태도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에요. 우리가 계속 탐험하러 일어설 때 저는 somehow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편견의 무게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혜진 씨,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 맥앨리스터 씨,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더 많은 모험을 할 준비 되셨나요?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생기 넘치는 느낌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앞장서세요. 우리가 다음 경험을 향해 걸어가면서 몇 일 만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놀라웠습니다.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파리에 도착한 때의 저와는 이제 전혀 다르고 그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파리를 떠나는 게 슬프네요. 지난 며칠은 정말 많은 걸 깨달은 시간들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혜진 씨가 준 작은 한국 국기 배지를 보고 웃음이 나요. 이제 제 옷깃에 자랑스럽게 달려있어요. 공항 갈 준비됐어, 테디우스. 제임스가 호텔 방 문에서 묻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지퍼로 잠갔어요. 준비됐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파리의 거리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제 머릿속은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로 가득 차 있어요. 비빔밥 맛, K-팝 음악의 리듬, 한복을 입었던 느낌이 마치 다채로운 꿈처럼 머릿속을 맴돌아요. 왜 이렇게 조용해? 제임스가 묻네요. 괜찮아? 저는 그에게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임스,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 그가 놀란 표정을 지어요. 뭐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 나를 끌고 와줘서.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맞았어. 나에게 이게 필요했어. 제임스는 어깨를 툭 치며 웃어요. 정말 테디우스 맥앨리스터가 틀렸다고 인정하다니? 이걸 녹음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함께 웃었고 제 가슴속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벼운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기다리면서 젊은 한국 선수들 무리가 보였어요. 그들은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고 그들의 흥분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은 제가 다가가는 것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저기요. 저는 조금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의 멋진 경기 축하드려요. 여러분의 나라를 정말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며 약간 고개를 숙이며 한국어와 영어로 고맙다고 했어요. 그중 한 명, 밝은 미소를 가진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희와 사진 같이 찍으실래요? 그녀가 물었어요. 일주일 전이라면 거절했겠지만 지금은 영광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사진을 찍으며 저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제가 한때 무시했던 나라의 이 젊은 선수들이 이제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자리로 돌아오니 제임스가 놀란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 누구야? 테디우스는 어디 갔어? 그는 농담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 제임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뭘 할지 생각했어요. 우리 동네에 한국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항상 무시하고 지나쳤죠. 이제 한번 가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영화제가 열린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노트 앱을 열었어요. 그리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1점 동네 한국 음식점 가보기. 2점 한국 영화제 날짜 알아보기. 3점 한국어 강좌 알아보기. 4점 한국 여행 계획. 마지막 항목에서 멈추며 스스로 놀랐어요. 하지만 왜 안 돼요? 배울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을 보니 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를 두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소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개방성, 새로운 나. 승무원이 다가와서 음료를 권했어요. 뭐 드실래요, 손님? 저는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한국 음료 있나요? 그녀는 놀란 듯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주가 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맑고 약간 달콤한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며칠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편견과 폐쇄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파리에 왔지만 지금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마음과 열린 생각을 가지고 떠나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어요. 혜진 씨 이름이 보였어요. 그녀는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제 연락처에 추가하라고 했어요. 저는 메시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혜진 씨, 다시 한번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계획이에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곧 한국 여행에 대한 추천을 부탁드릴지도 모르죠. 최고의 인사를 드리며 테디우스. 메시지를 보내고 좌석에 기대어 오랜만에 느껴보는 흥분감을 느꼈어요. 세상이 갑자기 더 크고 더 다채롭고 더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느낌이에요. 비행기가 대양을 건너 날아가면서 저는 앞으로의 일이 기대되었어요. 올림픽은 끝났지만 제게는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